반갑습니다. 상현쌤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것을 배웠냐면 생물 그리고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고, 이거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이 생태계를 배운 후에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기후가 어떠한 양상을 띠면서 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기후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기후 변화에는 사막화, 그리고 지구 온난화, 그리고 엘니뇨 등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느꼈어야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구 환경 보존에 힘을 써야 된다 라는 것들을 느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라던가 수소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에너지의 일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미래를 생각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겠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에너지의 전환 그리고 보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 이제 시간이 되면 열 효율 그리고 열 기관 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 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도 어떤 것을 이야기했죠? 바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는 것을 봤었죠.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오늘 배울 에너지 전환도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한 가지 형태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형태로 바뀐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경우였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어떤 게 있느냐? 자, 자동차를 봅시다. 자동차는 우선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 연료는 화학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 에너지, 예를 들어 뭐 가솔린, 디젤 등이 있겠죠. 이런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연료를 사용해서 연소를 일으킵니다. 불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 열 에너지로 전환을 시킨 후에 이제 기체들을 팽창을 시킵니다. 기체를 팽창을 시켜서 뭐 크랭크를 움직인다. 그러면서 이 열 에너지가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롤러코스터는 굉장히 쉽죠. 롤러코스터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무슨 에너지가 있죠? 위치 에너지,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높은 위치에서 낙하를 하게 되면은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위치가 낮아지면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더라. 그래서 롤러코스터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섭취는 어떻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까요? 이 음식물의 화학적인 에너지, 음식물은 우리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뭐 헬창들은 요걸 잘 따지면서 퍼센트를 지키면서 음식물을 섭취를 하죠. 자, 탄수화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 4kcal입니다. 1g당 4kcal. 그래서 여러분 과자 같은 것이나 뭐 음식물들을 보면은 뒤에 영양 성분표가 있을 거예요. 그 영양 성분표를 보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가지고
이 칼로리를 계산해 보면은 전체 칼로리가 얼추 맞습니다. 단백질도 4kcal예요. 1g당. 지방은 1g당 9kcal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근육으로 화학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으로 전달된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느냐? 우리가 움직이거나 그리고 체온을 유지시키는데 이 에너지들이 쓰이겠죠. 여기까지 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에너지 보존은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냐면 에너지는 전환이 되는 거다. 방금 배웠던 에너지 전환처럼 에너지는 전환이 될 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 양이 보존이 된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핸드폰 배터리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를 이제 100%까지 충전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가 쌓여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배터리의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여러분 휴대전화가 진동할 때 진동을 하려면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가 또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여러분이 핸드폰을 오래 하면은 뭐 뒷면이나 화면 쪽이나 만져보면은 뜨거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열 에너지로도 쓰여진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노래를 듣거나 하면 소리가 나죠. 그 소리도 전부 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도 쓰인다. 그리고 화면을 봐야 되죠. 화면을 보려면 빛이 필요하고 이 빛은 또 에너지가 필요하다. 빛 에너지로.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 배터리가 어디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등으로 모두 전환이 돼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진동할 때 운동 에너지, 뜨거워질 때 열 에너지, 소리가 나올 때 소리 에너지, 빛이 나올 때 빛 에너지를 전부 다 합쳐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충전했던 100%의 전기 에너지와 같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내용 정리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교과서 277쪽에 탐구하기가 있을 겁니다. 그 탐구하기에 활동 2번을 실시해서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열 효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